나온 여론조사. 윤석열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 저거는 이제 전화 면접이죠. 전화 면접인데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면 30%나 33%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저 지지율을 보면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평행선이에요. 똑같다고. 저번에 30% 위로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이게 9월 셋째 주 33%, 12월 둘째 33%, 그러다 또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 근데 부정평가는 지금 60%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의 줄어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 가장 모자란 게, 야, 한 2% 올랐대. 박수 칠 일이에요? 이야, 2% 올랐다. 부정평가 60, 부정평가 50. 그래서 윤석열이 40% 넘었다던 그 여론조사 불공정해. 보수 성향 여론조사 하루 만에 신뢰가 깨집니다. 33%, 31%, 32%. 이게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냥 횡보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이나 그날 날씨에 따라서 영향 받을 수 있는 게 1, 2%예요. 그렇죠. 전화번호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데서 40% 넘었다고 선동하잖아요. 그게 이제 깃발 꽂는 거야. 이 그쵸, 윤석열 넘었다? 지지를 공개적으로 해도 돼. 40% 넘었어라고 깃발 꽂는 거예요. 여론조사 공정에는 그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갤럽에는 안 먹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 문항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거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윤석열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이 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조에 대한 그 감정이 그닥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노조를 악마화하는 그런 언론들에게 세뇌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노조에 대한 그 안 좋은 게 사실인데 사람들을 그럴듯한 이유를 하나 던져주고 상승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싶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부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진짜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니네들이 주 40일 40시간 근무 이야기하고 연차 월차 쓰고 월급 얼마고 퇴근 시간 몇 시에 하고 그 이야기 해줄 수는 다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 없었으면요 그런 거 못합니다. 진짜로. 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이 안 따라와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개입을 못했는데 일단 부정평가 이유가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외교,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인사,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 미흡 등등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거의 60%니까 윤석열 지지율 1, 2% 올랐다고 갤럽에서 1, 2% 올랐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이야기 드렸죠. 윤석열은 부정평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보시라. 오늘도 59%예요. 뭐가 올랐습니까?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노조 대응 때문에 뭐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군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이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못한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던 그 샤이 보수가 자기의 극우적 성향을 윤석열이 직접 보여줘. 강경 대응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올라서 2%예요? 요거는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는데다가 이번 여론조사 보면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이 넘어요. 그럼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노조를 악마화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노조를 강경 대응하니까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걸 보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조를 싫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그냥 입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기만 했을까요?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어요. 우리가 갤럽이랑 같은 날 나오는 여론조사. 윤석열이 긍정 35.1, 부정 62.7이에요. 여기는 부정이 갤럽보다 높죠. 지난주 대비 0.4% 하락했어. 급락했어. 급락. 0.4%. 니들 놀리라면 그런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62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뭐냐면 잘 모르면 2.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중간에 숨어있던 샤이 보수가 이쪽으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62.63%에 가까운 저 부정평가자들은 한결같이 지금 60% 넘게 윤석열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공정? 야, 공정이란 말 들으면 내가 신물 나거든. 윤석열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저. 공정.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근데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8%는 20대 대선 결과에 불만이다. 윤석열 투표층도 26.7%가 불만이에요. 니들은 왜 불만이야? 윤석열한테 투표를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윤석열이 하는 거 보니까 잘못 뽑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투표에 불만이라는 게. 국민의 58.4%는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대선의 결과물이 윤석열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불만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대통령 자격 없어. 되돌리고 싶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6개월 만에. 근데 뭐 이번 찍었다는 사람들은 일단 이번 찍었다는 말을 못하고 찍었어도 될 줄 몰랐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정말 투표를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교훈 비용이 너무 비싼데. 너무 비용이 이게 비쌉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요. 대선 결과에 만족한다는 34.1%밖에 안 돼요. 저 그래프로도 보이시겠지만. 도대체 누가 만족하는 딱 거야? 딱 지지율하고 근접한 거죠. 그거 있잖아요. 찢어지게 못 사는데 그래서 그 약자의 삶 대폭 삭감하는데 TV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동네에. 그렇죠. 있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히키코모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데이터 값이 없어서 TV만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요, 벌어지는 유튜브만 거예요. 볼 수도 있어요. 아이씨. 구글 유튜브만 유튜브. 보고 있을 수도 어. 있습니다. 그리고 TK조차 불만이 앞섭니다. 만족보다. 그리고 윤석열 투표층의 65.4%만 만족해.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전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윤석열 쪽의 지지율 목표는 40%라고. 요거를 여론조사 공정위 가서 이 깃발을 꽂았지만 하루가 되기 전에 갤럽이나 미디어 토마토가 그걸 깨주잖아요. 아니야. 더군다나 미디어 토마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머리 되게 좋은 사람들 같아. 이 흐름에서 사람들한테 다시 다른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선 결과에 만족하세요? 불만족인 사람들이 60%가 되면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걸 줘요. 기회를 준다고. 그게 몇 년? 1년. 군대에서 상병 다는 게 만 1년인 것처럼 1년이 지나고도 여러분 지금 6개월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7개월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4개월, 5개월 남았어요. 윤석열이가 1년 채우는 그 시간이 내년 3월 달이면 앞으로 4개월 후면 윤석열 당선된 지가 1년 되는 날이에요. 시간 빠르지? 내 나이 먹는 건 시간 빠른데 윤석열이 임기를 왜 이렇게 안 가? 이상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1년이라고 하는 정도 기간에 사람들이 아직도 60% 이상이 윤석열 못한다고 생각하면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겠냐고. 에이씨, 대통령인데 임기 5년 너무 길지 않냐? 빨리 이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다 심리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불붙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 1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회를 한번 놓친 거예요.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가 저들이 어마어마한 방위 공작을 통해서 국민 분노를 주저앉혔잖아요. 에휴.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득표율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47.83%. 아, 77.77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았겠어요. 47.83%. 윤석열하고는 0.73% 차이. 이게 사실은 윤석열 지금 극히 저조한 지지율의 원인이기도 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바꿔줘야지. 이재명만큼이나 윤석열도 꽤 하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고. 지금 아까 말한 그 대선 만족하냐고 물었을 때 대구 경북이 만족한다 44.5, 불만족한다가 47.8. 뽑아놓으니까 많이 부끄러워. 저 새끼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상징한다고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중도층에서는 만족한다가 27.5, 불만족한다가 60.8.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석열 지지율이 일부 오르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도층이 갖다 붙은 게 아니라 샤이 보수가 윤석열이 뭔가 세게 나가니까 안 좋게 하고 2, 3% 정도 오른 건 사실인 것 같다. 사실 같은 날 같은 조사 똑같이 해도 2, 3% 정도는 차이 나요. 자,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52.0, 월북 조작이다 38.2. 이것도 번번이 깨지고 있죠. 누가 봐도 국민들은 저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다음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이것도 반대가 46.5, 찬성이 44.2. 대충 이렇게 보시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노조에 관한 문제는 일반 국민들한테 앞으로 캠페인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원전 문제랑 아주 유사하죠. 아까 정변 이야기한 것처럼 악마와의 결과물. 자, 그렇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7, 그리고 국민의힘 36.8.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갤럽이랑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 전화 면접은 민주당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역전을 당하기도 하는데 자동응답은 월등히 앞섭니다. 민주당이. 이건 기억하시고,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 의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청담동 술자리